자, 다음으로 합성함수에 관계된 개념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합성함수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 함수가 두 개 있습니다. 함수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A에서 B로 가는 함수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G 함수라고 하는 것은 B에서 C로 가는 함수다. 그래서 F하고 G하고의 그 함수와 관련된 부분들을 합성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그림으로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F함수인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X이고 Y라고 합시다. 자, 정의역에 대해서 그 치역이 존재할 것이죠. 근데 그 치역을 또 다시 X'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가 자, Y'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치역이 다시 정의역이 돼서 다시 어떤 그 G라고 하는 함수를 에 의해서 의미 있는 값 또 다른 Y의 치역을 만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원래의 함수가 원래의 데이터들이 이 데이터들이 어떠한 그 관계를 통해서 그 값을 갖게 되고 그 값을 통과하거나 그 값들 중에 예를 들어서 전 단사 함수가 아닌 경우는 관계없죠.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치역인 부분들만을 갖고 그 정의역으로서 또 다시 G라고 하는 함수를 통과했을 때 나타나는 값이 바로 이 Y'이다. Y'의 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그때의 관계를 바로 합성함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합성함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서는 두 개인 경우만 얘기를 했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최초에 그 정의역이 치역이 될 것이고 그 치역을 갖고 다시 정의역으로 다루고 그 어떤 또 다른 함수에 의해서 그 치역을 갖게 된다 라고 되어 있고 또 그 여기서 나타내는 그 치역들을 또 다시 정의역으로 두고 정의역으로 두고 또 다시 함수를 H 함수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해보면 그 H 함수에 의해서 또다시 치역이 또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러한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G, F에 의해서 만들어진 F 정의역에 의해서 만들어진 치역이 바로 G의 정의역이 되고 G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의역이 바로 H로 된다 그러면 그때 합성함수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합성함수든지 전사함수, 단사함수, 뭐 전단사함수, 그다음에 합성함수 관련된 부분들이 어디에 응용이 되는가를 우선 그 컴퓨터 쪽에서 얘기를 해보면 아마 쉬울 것 같습니다. 우선 컴퓨터를 이렇게 프로그래밍 또는 코딩을 이제 하다 보면 그 자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전자계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엑셀이라든지 모든 그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걸 처리하는 그 패키지에 보면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컴퓨터 자체적으로 만들어둔 부분들 라이브러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라이브러리에서 저장되어 있는데 그거를 자주 사용되는 것들을 이게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또 이제 스퀘어 루트, 그러니까 제곱근을 말하겠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 속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하나는 임의로 아까 합성함수라고 하는 것들인 것처럼 프로그램 어떤 이제 코딩을 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들어지는 함수를 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는 그 라이브러리 안에 만들어져 있는 함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또는 코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환경에 맞게끔 만들어지는 함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이브러리 안에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은 그 함수들, 그러니까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함수를 코딩 또는 프로그래밍을 한 예를 말합니다. 우선 실수의 제곱을 구하는 함수, 우리가 스퀘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겠습니다. 이 스퀘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 임의로 정의하는 하고자 하는 함수명이 되겠습니다. 함수명을 스퀘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자. 그래서 이 그 스퀘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숫자를 2번 곱한다 라고 하는 것을 스퀘어다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이렇게 써서 그 정의를 이렇게 해준다는 것이죠. 함수를 정의를 해두고 나서, 자, 그러고 나서 그 메인 프로그램, 메인 코딩 그 언어에다가는 이렇게 우리가 외부에서 그 3이라고 하는 그 이 캐릭터를 입력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스퀘어라고 하는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함수명에다가 3을 집어넣게 됐을 때 여기서 a 값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 스퀘어 즉 SQUARE가 바로 외부 매개변수 3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그 프린트 출력이 되는 값은 9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부의 그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그 함수에 그, 에 의해서 나타낸 그 치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치역을 이제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 코딩을 한번 해본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될 게 바로 단항식과 다항식, 그다음에 다항함수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다루어야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단항식과 다항식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그 통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통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들 중에서 피팅, 피팅 펑션을 찾는 데 있어서 그 사용되게 되는 그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실제로 그 가장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엑셀을 다루고 있을 겁니다. 그 엑셀들 중에 기술 통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기술 통계라고 하는 그 메뉴가 있는데 그 기술 통계들 중에 피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피팅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 피팅에 대한 이 조건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뭐 단항식으로 할 것이냐 다항식으로 할 것이냐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모노미널하고 그다음에 폴리노미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들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개념을 조금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우선 단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숫자나 문자들의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단항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항식이 아닌 경우는 우선 숫자나 문자 사이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 그래서 우리 곱으로만 관계된 부분들을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자로 나눈 식이라든지 또는 문자에 루트가 있는 경우는 바로 단항식이 아니다.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나와 있는 형태들을 보고 단항식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봅시다. 자, 우선 A번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단항식이죠. 문자하고 숫자로만 X하고 Y라고 하는 문자와 7분의 1이라고 하는 이 문자하고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B번인 경우에 대해서는 문자로 나눈 식
문자로 나누어져 있는 식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단항식이 아니가 되겠죠. 자, 그리고 C번 같은 경우는 문자에 근호가 있기 때문에,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 단항식이 아니다. 자, 그리고 D번과 같은 경우는 바로 루트 2분의 1 곱하기 x의 4제곱과 y의 제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단항식이다 라고 하는 것들로 구분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항식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단항식은 모노미얼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다항식은 폴리노미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또 얘기를 했지만 통계에서 피팅을 할 때 다항식 피팅을 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 예를 들어 실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정된 값들의 예를 들어서 이건 안 되겠네요. 이거는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된 값들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값들을 측정을 했습니다. 뭐 x, 뭐 y에 대해서 측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분포를 우리가 수학의 기능 중에 해석을 하기 위해서, 자, 이러한 데이터 값들을, 이 데이터들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는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는 것인지 또는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를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 중에 데이터가 아주 선형적으로 쭉 이렇게 이어져 있다면 그냥 일반적인 방정식을 갖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처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나 아니면 공학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방금 여기서 그림을 그린 것처럼 어떤 경향을 나타낸다거나 추이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데이터 값들을 추이 곡선을 긋는 데 있어서, 물론 임의로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추이 곡선은 이러한 추이 곡선을 갖는다. 그래서 추이 곡선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피팅이라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 피팅에 그러면 이 곡선은 어떤 함수의 형태를 가질 것이냐를 미리 설정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이 부분은 분명히 다항식의 형태로 이 추이 곡선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서 피팅을 해주면 엑셀이라든지 아니면 뭐 통계 프로그램 SPSS라든지 뭐 여러 가지 통계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 패키지에서 설정을 해주게 되면 이 추이 곡선에 대한 다항식의 형태 또는 함수의 형태로 이렇게 추이 곡선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선형적인 걸 얘기를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데이터 값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곡선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추이 곡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바로 다항식과 관련된, 또는 뭐 이 형태들이 뭐 1차 함수일 수도 있고 2차 함수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수 함수일 수도 있고, 좀 더 다르게 되는 지수 함수일 수도 있고 로그 함수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삼각 함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측정된 또는 알고자 하는 그런 값들을 바로 예측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바로 피팅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피팅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 피팅의 이 형태들을 어떻게 다항식이라든지 또는 함수의 형태로 설정을 해 나간다라고 이렇게 응용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항식에 관계된 부분들은 아까 단항식인 경우에 대해서는 곱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항식들의 합이나
차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 즉 폴리노미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형태들을 한번 구분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 A, B, C, D 중에 각각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를 보게 되면 문자의 곱인 단항식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단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단항식의 합으로 있기 때문에 이건 다항식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B번을 보게 되면 앞에는 단항식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숫자와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항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자로 나누어져 있는 이 부분은 단항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이건 다항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C번인 경우에 대해서는 숫자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항식, 그리고 숫자와 문자로 이루어지는 단항식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항식이다. 자, 그리고 자, 이 부분들은 단항식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X, Y, Z의 세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 단항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항식이다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항식과 관련된 다항함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항함수의 이 정의를 보게 되면 우선 y라고 하는 함수가 바로 x에 대한 다항식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 y는 fx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폴리노미얼 펑션 다항함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항함수가 되는지를 한번 되는 것들 찾아봅시다. 자, 우선 y라고 하는 것은 x의 함수이다. 자, 이거는 단항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항함수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단항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합과 차로 이루어져 있는 다항식이기 때문에 이 y도 fx라고 하는 다항함수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C번 같은 경우는 바로 단항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문자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들이기 때문에 이 앞에 항들 같은 경우는 단항식이지만 뒤에 항을 보게 되면 단항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항함수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합과 차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은 이제 단항식이 맞는데, 다항식이 맞는데, 여기 보면 그 문자가 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단항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다항함수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차수에 관계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사용하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통계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피팅이 이 함수 자체 그 예측이라든지 추이 곡선을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몇 차 항에 다항함수의 형태로 추이 곡선을 나타낸다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2차도 될 수 있고 3차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n차 함수다 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은 우리가 어떤 데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가속도 운동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뉴턴 운동 법칙이죠. 그 운동 법칙을 설명을 할 때, 자, 우선 물체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그 운동인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속되고 있다.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있죠. 즉 가속이 되고 있다. 가속이 되고 속도가 증가하든지 또는 적어지든지 감속이든지 또는 가속이 되든지, 즉 속도가 변하고 있는 운동인 경우에 대해서 이 관련된 부분들을 속도의 함수로 나타내 보자. 즉 시간에 변한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의 함수이다. 이 말은 시간의 함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바로 V라고 하는 것은
자, 다시 이 형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바로 함수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수의 형태로 나타내 보면 A의 T로 볼 수가 있겠고 V0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에 대해서 시간 T에 대해서 자, 대한 몇 차 함수인가요? 이 T가 1이기 때문에 1차 함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속도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시간에 대한 1차 함수로 나타낼 수 있지만 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거리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속도가 빨라지거나 또는 적어지거나 즉 가속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간에 따라서 거리가 당연히 바뀌겠죠. 그래서 이거를 시간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2분의 1 a의 t의 제곱 플러스 v0 t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자, 시간 t에 대한 바로 2차 함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 t에 대해서 즉 거리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이 함수로서 바로 2차 함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이 전자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을 전류라고 합니다. 전류라고 이렇게 커런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들이 이동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자가 어떤 일을 하게 돼서 에너지로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이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구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 일의 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류가 한 일이기 때문에 오음의 법칙에서 I 제곱 곱하기 R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시간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보게 되면 자, W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I 제곱 R에 T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자, 시간에 대한 1차 함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례한다. 시간에 대해서 비례상수, 이게 바로 비례상수죠. 이게 자, 상수를 이렇게 두게 된다면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이 값들의 형태로 선형적으로 자, 1차 함수는 자, 선형함수이죠. 요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Y 그래프이고 이게 X 그래프라면 자, 이거는 Y는 X의 그래프가 되겠죠. AX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이 Y는 AX에 대한 그래프 중에 이게 바로 A를 나타내는 비례상수가 될 것이고요. X가 바로 T가 되겠죠. 그래서 선형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렇게 일은 시간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전기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형태가 이렇게 나타난다. T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된다면 로 2차 함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알고 있는 것처럼 2차 함수는 이렇게 포물선의 형태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시간에 대해서 전기 에너지가 이렇게 시간의 함수로
포물선, 즉 2차 함수의 형태로 전기 에너지가 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에 대해서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관심 있는 대상, 그 시간에 따라서 갖게 되는 그 일의 양이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에너지든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있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